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자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천자문 제 61강째입니다. 잠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 60강 보시면은 기집분전, 역치군형, 즉 성명리나 광내전 같은 곳에 이미 집분전, 3분 5전을 다 모아놨고 또 역치군형, 여러 영재들을 또 다 모아놨다. 뭐 이런 뜻인데,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지금 이 작자, 이 벼슬길에 들어가는 이 작자들 또는 관리들이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하기 위해서 궁궐 안에 있는 여러 정각들을 쭉 둘러보는 그런 절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계속 이어서 두고종의 칠서벽경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고. 우리 한나라 때 두백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조. 자, 이 사람이 자가 백도인데요. 두백도. 그래서 두조라고도 하고, 두백도라고도 하고. 자, 이 두조라는 사람이 초서를 아주 잘 썼대요. 초서. 그래서 두고, 두조라는 사람, 즉 두백도의 고자는 우리 이렇게 하면 이게 원고 고자잖아요. 초서를 초고라 그러거든요. 초서, 빨리 쓰는 속필, 초서를 초고라고 했기 때문에 고 하면은 초서를 나타냅니다. 즉 두백도라는 사람이 초서를 아주 잘 썼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두백도가 적은 초서도 있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종요라는 인물이죠. 우리 천자문의 작자 종요. 요자가 이렇게 역사 요자입니다. 이거는 종요라는 인물. 종요라는 인물도 명필가입니다. 또 조조, 그 다음에 조조의 아들 조비, 위나라 조비 이런 시절에 태위까지 올라갔던 아주 고위급까지 올라갔던 벼슬아치기도 하고 또 글씨를 아주 잘 써가지고 종료해서 또는 예서 이런 거를 아주 잘 적었어요. 그래서 종료가 적은 예서도 있고 이런 뜻입니다. 종예자 해가지고 예서 이렇게 하죠. 예서. 즉 두백도라는 사람이 적어놓은 초서, 초서도 있고 종료가 적은 예서도 있고 또 칠서, 옷이란 책, 옷으로 그렇게 필묵이 발달하기 전에는 붓이 필묵, 필이나 붓이나 먹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이 옷을 가지고, 옷 액체를 가지고 주간에다가 글을 적었습니다. 그게 옷 액을 묻혀가지고 쓰다 보니까는 처음 찢기는 부분은 막 동그랗게 크게 나오고 갈수록 가느다랗게 나오기 때문에 즉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처음 찍을 때는 이렇게 굵다가 나머지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가늘어지거든요. 마치 올챙이처럼 생겼대가지고 올챙이 글씨를 우리는 과두문자라고 그럽니다. 올챙이 과자에 올챙이 두자, 과두문자. 이 과두문자가 바로 칠서입니다. 옷으로 쓴 글씨거든요. 즉 옛날에 효경이나 논어나 서경을 옛날에 상서라 그랬는데 그런 상서 그런 거를 출토했을 적에 전부 과두문자로 적어놓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칠서, 그런 옛 고전, 고체, 그런 칠서도 있고, 그 다음에 벽자의 경서경자입니다. 자, 노나라의 공황 때 공자의 옛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벽을 허물었는데 그 벽 속에서 출토된 옛 경전, 육경이 되겠죠. 그런 경전이 출토된 거로는 벽 속에서 나왔다 해서 벽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곡부에 가시면은, 곡부에
그게 노벽, 그렇게 벽경이 출토된 그 노나라의 공자 옛집을 허물어서 거기에서 경전이 출토돼서 그거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벽을 붉은 글씨로 노벽 해가지고 지금도 적어놓고 보관 중에 있거든요. 그 옛날에 출토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벽을 그대로 보관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궁궐 내에 이런 귀중한 두백도의 초서도 있고 중료가선 예서도 있고 또 칠서 옷 가지고 글씨를 쓴 과두문자나 된 칠서도 있고 그 다음에 벽경, 공자의 그 옛집 벽 속에서 출토된 벽경도 있더라. 이때 옛집에서 출토된 이 경전하면 육서를 이야기했죠. 육서. 그리고 육서는 이제 육경이라고 하는데요. 시, 서, 예, 악, 예기, 춘추. 이런 거는 육서라고 그러죠. 육경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런 것도 다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강에 보면, 처음에 두과 뭐 초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초서부터 잠깐 한번 글씨 서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글씨 서체. 예전에 우리 천자문 문자라는 얘기 나왔을 적에 시제 문자하고 배웠죠. 그때도 글씨의 발달 순서, 서체의 변화 이런 거를 잠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또 초서도 나오고 예서도 나오고 또 칠서도 나오고 벽경도 나왔으니 초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면요. 초서, 초고라고도 하고 초서라고도 합니다. 초서. 빨리 속필을 하기 위해서 그죠? 글자 서체가 자꾸 이렇게 변화된 과정은 인구가 늘어나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럴 적에 글씨 공문서 작성이나 글씨를 빨리 써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글씨가 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초의 문자 하면 갑골문이잖아요. 갑골문은 지금도 새겨놓은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글자가 너무 많고 갑골문 해독된 것만 해도 지금 뭐 1000자에서 한 1500자밖에 안 되니까 그런 아주 어렵고 옛날 고대 문자가 최초로 된 게 갑골문이고요. 그 갑골문에서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전서, 아주 그림 같은, 우리 도장에, 옛날 도장에 찍어 놓은 그림 같은 글씨, 그런 거를 전서라 그러고요. 그 전서가 이제 조금 더 발달을 한 게, 좀 더 변화 과정을 거친 게, 이제 전서에도 대전이 있고 소전이 있거든요. 대전체, 소전체, 그런 게 있는데, 즉, 그 복잡한 대전체를 좀 더 간략하게 줄인 거를 소전체라 그럽니다. 진시황 때 우리 이사라는 그 관리, 이사라는 인물이 육국의 문자를 통일시키거든요. 그 통일시킨 문자가 바로 소전입니다. 소전체. 그 다음 진시황 때도 글씨가 또 글자 하나 더 나오는데 정막이라는 사람 인물이 있다 그랬죠. 정막. 이 지방 관리인 정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방 관리 출신인데 진시황 때 죄를 짓고 10년 감옥살이를 하게 됐대요. 그 10년 감옥살이 중에 이 글자를 옛날에 갑골문, 그 다음에 대전, 소전 이런 거를 좀 더 빨리 쓰기 위해서 그게 창안해서 글자를 만드는 게 예서입니다. 예서. 정막이 만드는 예서. 그래서 예자가 이게 종예자잖아요. 종예자. 자, 종예자도 지금은 정자로 이렇게 쓰지만은 나중에 글자 풀이 하면서 한번 볼게요. 좀 변화 과정을 몇 단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종예자를 쓰거든요. 자, 그래서 예서는 이제 갑골문, 대전, 소전 이런 흘러오는 이런 거를 좀 더 속필, 빨리 쓰고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예서 3000자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정막이라는 분이 예서 3000자를 만들고 진시황이 그거를 좀 가상히 여기서 사면을 시켜줬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초서, 이제 요거에서 좀 더 속필하기 위해서 이제 초서가 나오는데, 초서는 이제, 고정을 거듭한 결과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그때부터 초서를 빨리 쓰기 위해서 썼다. 이런 기록도 보입니다만은 지금 예서 다음 이제 초서가 나오는데 한나라 때 후한 장제라는 인물이거든요. 장제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장제가 만들었대 가지고 장초라 그럽니다. 자, 요런 설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장제 시절에 사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유라는 분이 처음으로 초서를, 지금 우리가 쓴 초서를 만들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서는 빨리 쓰기 위해서 그걸 급취했다 이거거든요. 급취장. 이제 장제가 만들었던, 사유가 만들었던, 요때 만드는 속필, 즉 빨리 쓰기 위한 글씨를 우는 급취장이라고, 즉 요런 초서를 장초라고 합니다. 초서에도 장초가 있고 또 금초라는 게 있거든요. 장초, 즉 장제 시절에 또는 사유가 만들었던 장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초가 있습니다. 밑줄 광자에 광초. 즉 장초는 초서가 한자 한자씩 떨어져 있는 글자. 그거를 장초라고 그러고, 금초는 글자 여러 개를 그냥 쭉 이어서 적은 거. 그거를 금초라고 그러고, 광초는 우리 당나라 때 이제 이 장욱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장욱, 명필가 장욱. 이 장욱이 얼마나 미치듯이 초서를 적었는가 하면, 심지어 자기 머리에다가 먹물을 묻혀서 머리카락으로 글씨를 적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서에 이제 우리 요즘 주로 쓰이는 게 장초 또는 금초거든요. 장초, 아까 이야기대로 장초는 초서를 한자 한자씩 따로따로 적는 거. 금초는 전체 초서를 그냥 글자를 쭉 이어서 적는 거.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칠서는 아까 얘기했죠. 과두문자, 옷에서 나오는 그 액체, 그거를 찍어가지고 쓰다 보니까 올챙이처럼 이렇게 처음 뗄 때는 굵고 끝으로 갈수록 이게 올챙이처럼 꼬불꼬불 가느니까 그런 거를 과두문자, 즉 올챙이 글씨, 그거를 칠서라고 그러고, 벽경, 벽 속에서 출토된 경전, 이렇게 되겠죠. 전체 개요는 이제 요 정도 됐고요. 두고종례, 칠서벽경 이렇게 되고요. 글자를 하나씩 보면서 또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자, 요 두자는 지금 우리 막을 두 그러는데 두보 할 적에 쓰죠. 그래서 막을 두, 성시두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게 팥배나무, 붉은 열매가 여는 붉은 팥배나무 두자입니다. 또 팥배나무를 아급의 나무, 아가위 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붉은 열매 맺는 붉은 팥배나무 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원래는 나무 이름입니다. 나무 이름에서는 나무 이름, 강 이름 이런 거는 주로 형성자 원칙에 소리를, 흑토라는 소리 따고 나무 붙여서 만드는 글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물수 붙이고 뒤에 발음 요소만 따오면은 대부분 다 강 이름이에요. 옥도 마찬가지고, 그런 글자 만드는 원칙, 형성자 만드는 원칙에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고자, 고자는 원래는 볏짚 고자입니다. 볏단고, 볏짚고 보십시오. 왼쪽에 곡식 화자가 붓으로 가면은 요 화자, 오른쪽에 높을 고자, 즉 아직 탈곡을 안 하고 탈곡하기 위해서 볏단을 높이 쌓아놓은 모양. 탈곡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탈곡하기 전에는 우리 원고라 그러잖아요. 원고. 그래서 원고지 할 때도, 원고 작성할 때도 이거 씁니다. 자, 그리고 초서를 옛날에는 초고라 그랬으니까는, 그래서 고 하면 초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종자. 자, 종자 요거는 지금 세북종이라고도 하고 술잔종이라고도 합니다. 천잔을 우리 천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천종.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의견이 일치되면은 술 천잔도 적다. 아주 우리 수능 사람 자주 이야기하죠.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하고 만나면은 주봉지기 천종소 이런 말이거든요. 보십시오. 주, 솔주자에 만날 봉자, 지기 그러면은 자기를 알아주는 것, 수리,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만나면은 천종소, 술천잔도 적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천종, 술잔 정도 되고요. 또 세북종으로도 쓰이죠. 세북종, 성시종, 술잔종, 이렇게 술병종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세북종은 하나 이렇게 또 있죠, 그죠? 아이 동자 나오는 이것도 지금 세북종이잖아요. 지금 세북은 이렇게 많이 쓰이고 술잔이나 술병이나 할 때는 요 종자를 많이 쓰이고 물론 이것도 세북종, 이것도 세북종 같이 쓰입니다. 자, 이거는 무거울 중자가 있으니까는 쇠라는 무거운 재질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아이 동자 들인 요거는 아이 동자는 원래가 종동이라 그랬잖아요. 산의 아이 종동, 산의 종동자입니다. 그래서 종은 매일 핍박받고 두들 맞고 이렇게 동자에 두들겨 맞는다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수에 아이 동자가 들어가면 이게 당구 친다 할 적에 칠당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동자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새 금자를 붙여서 새로 만든 종은 매일 두들겨 맞는, 두드려서 나는 소리가 나는 종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무거울 중자는 이제 재질, 새로 만든 재질로 만들어서 술잔종, 세북종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두고종 그다음에 예자.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미칠 이자죠. 미칠 이. 어디에 내 손이 앞사람한테 미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요거는 좀 변형이 돼서 나온 글자입니다. 요거 변형된 글자. 원래는 날출자 밑에 보일 시자. 요게 숫자인데, 날출자 밑에 이 보일 시자. 요거는, 빌미 있잖아요. 빌미. 어떤 빌미를 제공한다. 이런 말 있죠. 빌미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다. 수마라는 말이거든요. 수마라는 말은 재앙, 어떤 나쁜 일, 재앙을 일으키는 어떤 마귀, 그거를 수마라 그러는데, 요 빌미 숫자. 요 빌미 숫자, 요게 변형돼가지고 지금 요렇게 쓴 겁니다. 오늘도 요거는 미칠지, 어디까지 미쳤다. 즉 어떤 빌미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부모나 또 잘못된 그런 남녀관계 그런 거를 빌미로 해서 종회까지 미쳤다. 허들의 일을 하는 종회까지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예자가 되겠죠, 그죠? 요런 연종 요거는 좀 풀이가 까다롭습니다. 예, 그다음 7자, 5칠자는요. 5칠자는 요거를 지금 우리 약자를 7칠자에 나무목자로 쓰거든요. 약자로. 원래 글자는 요겁니다. 오른쪽 요거만 해도 보십시오. 나무에 터집을 내가지고 밑에 나오는 물. 이 말이거든요. 딱 요 나무 모양입니다. 나무가 요렇게 있으면은 나무가 요렇게 터집을 내잖아요. 생나무에다가 터집을 내니까는 생터집이라 그러죠. 생터집. 우리 고로쇠 물 수액 빼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터집을 칼로 이렇게 생터집을 내면은 여기에 이렇게 물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요 모양이죠. 보이죠? 나무목이 있고 양쪽으로 생터집을 내면은 밑에 물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5칠자는 원래 요게 5칠자입니다. 지금은 앞에 물수를 붙여가지고 5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칠자는 또 우리 7칠자의 가전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7칠자의 가전자.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걸섯자. 걸섯자, 요거는 손 모양, 요거는 붓털 모양, 이거는 붓대롱 모양. 밑에는 가로왈, 아직 가로대 할 적에
말하는 것을 붓으로 쓴다. 이렇게 하죠.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붓으로 기록한다, 쓴다. 그리고 글을 쓰라 그러는데, 글이란 거는 위에 거는 쓰기고 밑에 거는 말하기니까 우리가 쓰고 말하는 게 글이라 그랬습니다. 글 써. 자, 이렇게 알기 쉽게 하나 알아두시고, 또 일부에서는요, 밑에 있는 이 가로알을, 위에 있는 거는 붓인데 밑에 있는 이 가로알은 글 쓸 적에 벼룩 모양이다. 이렇게도 설명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붓에다가 밑에는 놈자자를 원래는 분율자고 놈자자 요거 두 개가 합쳐진 거를 이렇게 줄여서 썼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놈자란 말은 이놈 저놈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물이나 사람 이런 사물들을 전부 모아서 붓으로 적었다. 그게 글이다. 이런 설도 있고요. 글 숫자는 제가 지금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글로 적는다. 또는 글이라는 것은 말하고 쓰기가 글이다. 이렇게도 하고 또 밑에 있는 가로알을 이건 또 벼룩 모양이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또 지금처럼 원래 놈자자 여러 가지 사물을 모아서 적는다. 붓으로 적는다. 이런 뜻도 하나 있고 다양한 뜻인데 제일 알기 쉬운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서, 그 다음 벽자. 벽자는 우리 여기다 밑에 흙토가 되거든요. 위에는 요거는 임금벽, PRP, 뭐 피한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밑에는 흙도, 즉 벽은 높은 벽을 흙으로 쌓았다 이런 뜻인데 피하기 위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벽을 쌓았다. 흙으로 벽을 쌓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피한다. 위에는 요게 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피하다 또는 뭐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또 제후를 벽이라 그러거든요. 벽공 할 적에 제후벽도 되고 요 글자만 가지고 여러 개로 파생해서 씁니다. 벽이 지금 여기서는 벗어난다, 피한다 이렇게 봤을 적에 싸움이나 또 외적의 어떤 그 전쟁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벗어나기 위해서 흙으로 벽을 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질서 벽경. 그 다음에 경자. 자, 요 경자는 지금 우리 벽경, 물론 경서할 때 경서경자인데, 요 뜻으로 보면은 경서라는 뜻이 없습니다. 글자 속에는. 파생해서 이제 경서라는 말이 생기는데,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요거.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요, 배자는 그 배 틀 위에 세로줄을 이렇게 쭉 먼저 걸어 놓은 모양이거든요. 세로줄을 걸어 놓은 모양. 이 세로줄을 걸어 놓은 이 모양이 마치 물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물줄기경이란다고, 이거를. 단독으로는 안 씁니다. 물줄기경. 세로줄은 기억하셔야 돼요. 세로줄. 자, 그래서 앞에 실사가 붙어가지고 실은 실인데 세로로 걸어 놓은 실이니까 세로줄을 오늘 뭐라는가 하면은 세로줄을 날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가 이게 날줄 경자입니다. 이게. 세로줄, 우리 경도 생각해보세요. 경도, 위도. 그죠? 그 다음 배를 짤 적에 이제 세로줄을, 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거는 변함이 없고, 그 다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실을 뿌리듯이 실배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가 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라 그러는데, 예, 씨를 뿌린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이거를 시줄 위라 그래요. 그래서 경위가 되잖아요. 경도, 위도. 우리나라 동경 뭐 135도, 127도 할 적에 경도 하면은 세로줄, 위도 하면은 가로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우리 경위조사서 할 적에도 이렇게 쓰죠. 요런 요런 위, 경위. 즉 세로줄을 날줄, 가로줄을 시줄이라고 할 적에. 그래서 이런 세로줄은, 배를 짤 적에 이 세로줄은 이 폭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책이 경이거든요. 성경, 불경, 뭐 유학의 각종 경전들, 이런 경전들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책이니까 그래 경서경이라는 거예요.
경전, 경서경. 원래 뜻은 날줄경. 날줄의 이 세로줄은 폭이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변함이 없는 책, 경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오늘 배운 내용은 약간 예자가, 종예자가 약간 좀 애매하죠. 종예자. 물론 어떤 이유, 어떤 빌미로 인해서 종이 된 그런 글자의 변청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자로 지금 쓰고 있는데, 옛날에 이 한나라 때, 진시황 때는 한나라 때 관리 직책이 예인이라고 있었거든요. 예인. 요 예자 써가지고 사람인, 예인. 즉, 지방 하급 관리를 예인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런 하급 관리인 정막이라는 예인이 감옥 속에서 10년 깎고 그때 만드는 예서가 있다 하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칠서도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칠서. 옷을 가지고 적은 과두문자, 올챙이 글씨, 올챙이처럼 생긴 올챙이 글씨를 과두문자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 것도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예서에 조금 더 하나, 참 애매한 게요. 어떤 분들은 종들이 쓰는 글자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종예자를 쓰다 보니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구가 늘어나고 문화가 발달하고 계속 이렇게 변화 과정을 겪다 보니 그것이 서체도 그 옛날에 알아보지도 못하는 각골문, 전서 이런 거를 좀 알기 쉽게 또 빨리 쓰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빨리 쓰기 위해서 자꾸 변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옥졸 관리들, 그렇게 하급 관리들이 문서 작성할 적에 빨리 하기 위해서 적는 글씨. 그거는 이제 하급 관리가 예인이라 했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창안하고 그 사람들이 썼던 글씨를 예서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일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서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또 예서를 8분서라고 합니다. 8분서. 8분. 8분이란 말이 이거는 80%를 이야기해요. 80%. 그래서 80%를, 우리 아까 각골문, 그 다음에 전서는 대전, 소전, 이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문자를 진시황 때 통일한 게 소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전. 자, 그 위에 소전에서 80%를 취했다. 이 말이거든요. 소전에서 80%. 소전에서 80%를 취하고 또, 저 위에 뭡니까? 정막이 아까 예서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정막, 감옥 속에서 예서를 만들었을 그 예서에서, 정막의 예서에서 20%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사가 소전에서 80%를 취했다. 그래서 예서를 많이 취한 80%를 취했다 해가지고 8분서 또는 8분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8분서. 지금 우리가 뭐 예서 하면 8분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전체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두고종례, 즉 지금 오리엔테이션 중입니다. 여러 정각에 이곳저곳 들리다 보니 광래전도 있었고 성명료도 있었고 석가각도 있었고 여러 정각들이 있는 그 중에 들어가 보니까 두백도가 적은 초서도 있고 종료가 적은 예서도 있고 칠서 옛날 그 고전 옷처로 적은 그런 과두문자 칠서도 있고 또 벽경 공자의 벽 속에서 출토됐다는 논어, 상서, 효경 이런 여러 가지 경전책들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61번째 두고종례 칠서 벽경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